영상 잘 봤습니다. 선생님. 의사한테도 T절골은 턱끝 절제술보다 어렵고 복잡한 수술 같은데 아직까지도 많은 환자들에게 권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도 궁금해요. 왠지 유행처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무턱은 아니지만 턱끝의 길이가 짧은 편인데 얼마 전 다른 병원 원장님이 본인이 시옷절골 개발자라면서 긴 곡선, 피질절골과 함께 앞턱 시옷절골 권하시더라고요. 제 턱이 짧은 편이라고 인정하셨기에 제가 추가로 여기서 절골로 인해 길이가 더 짧아진 얼굴 비율이 깨지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했지만 시옷절골로 인한 길이 축소는 크지 않다고 진행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시옷절골이 사각턱 수술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 줄 알았는데 영상 보니 또 그렇지도 않던데 다른 병원 선생님들 왜 T 시옷절골을 권하시는지 저도 궁금해요. 왜 이렇게 붕어빵 찍듯이 모든 환자들한테 시옷절골, T절골을 권하는지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한마디로 이거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이 모양 만들려고 뭐 하려고 이렇게 자르고 빼고 막 그래요. 그냥 한 번에 자르면 그만이죠. 이런 턱을 똑같이 이렇게 만든다 하면 T절골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갈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잘라도 돼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근데 뭐 하려고 이렇게 자르고 막 나사받고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추측을 해보면 이게 광고인 것 같아요. 이게 현실과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광고 보고 이러는 거랑 그 다음에 그냥 실제 이론적인 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T절골이나 시옷절골은 이 턱 끝의 폭을 줄이는 수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좋아지고 극적인 효과를 보는 경우가 물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턱 길이가 짧은 경우라면 이 절골을 할 이유가 없죠. 이게 짧은데 뭘 여기를 더 줄여요. 이렇게 턱 상하 길이가 짧은데 T절골이나 해서 옆을 더 줄여 놓으면 뒤에 나오는 환자처럼 그 문제가 생겨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좀만 뒤에 보면은 제가 또 질문 주신 분이 있거든요. 본인 사진 주신 분이. 그거 보면은 딱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T절골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뼈 상태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병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거에 이렇게 맞춰서 붕어빵 찍듯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술해서 문제 생겨서 오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특히나 턱이 짧은데 그러는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답변 주신다 해서 혹시 더 나은 이건 이메일로 이렇게 CT 보내주신 분인데요.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죠. 이렇게 시옷절골 막 이렇게 하시는지 뭐 이거 내용 주셨는데 그 내용을 이 환자분이 저한테 CT를 보내주셨어요. 시옷 모양 절골로 4mm 후진했고 길이 축소 면에서는 만족하나 페임이 너무 심해서 걱정입니다. 수술한 지 18일째입니다. 웨딩 촬영 앞두고 있어서 잠붓기만 남고 이제는 큰 붓기를 일으키는 수술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얻어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예전에 귀리 사각턱을 했고 흉지는 게 싫어서 턱끝만 했는데 붓기라고 기다리고만 하는데 제가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지금 미국에 있고 6일날 귀국하는데 자가격리 때문에 병원 방문하려면 시간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축소된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페인 부분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수술이 18일밖에 안 지났는데 언제 다시 입안 절개를 해야 안전할까요? 같은 부위를 또 짠다는 게 끔찍합니다. 페인 부위의 수술적인 방법은 최대한 피해서 리프팅이나 필러 시술을 어떨지도 솔직히 고민해 줄 수 있을까요? 요 내용이거든요. CT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환자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지금 수술하고 18일째라고 하셨는데 이제 지금 요게 생긴 거죠. 요거. 그 다음에 보면 여기가 요렇게 패여 있죠. 근데 뭐 예전에 귀리 사각턱 수술하셨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수술 범위가 아니죠. 여기는 수술 범위는 단지 여기밖에 없죠. 그럼 여기만 수술을 했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는 게 지금 환자분의 불만 사항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18일밖에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생각이 첫 번째 제가 드는 생각이에요. 수술한 지 18일 됐다 그러면은 조금은 성급하다. 앞에 환자도 그런 분이 있으셨죠? 18일밖에 뭐 2주 됐는데 이런 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기다려보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꺼져 있는 건 맞아요. 꺼져 있는 건.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생각하면 여기가 꺼진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여기 뼈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기 뼈가 패였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18일 정도면요. 지금 '여기가 부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수술 후의 결과가 이렇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18일이라서 이 턱 끝에 여기가 굉장히 많이 부어서 '여기가 이렇게 꺼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100%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수술 18일째다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맞고요. 그 수술해 주신 병원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직은 부어 있어요. 붓기예요.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것도 전혀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요게 생긴 원인, 가능한 원인, 그럼 뼈 문제, 뼈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이 환자분이 남겨주신 CT예요. 근데 보면 요렇게 턱이 넓어요. 지금 여기가 보면 이렇게 넓어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좁아졌어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넓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요렇게 가요.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아주 예쁘게 잘 잘라 주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 길이가 신경에서 보시면 요 길이가 수술 전후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럼 요게 얼굴에서는 어디냐? 그러면 여기 부위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가 줄었으니까 여기가 갸름하게 없어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요 앞에 여기는 좀 크게 보여 드릴까요? 요 앞에 여기는 턱 근육이 요렇게 멘탈리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크게 보여서 여기가 뭉쳐서 붓고 막 이래요. 그럼 아까 여기 뼈는 없으면서 여기는 꺼졌고 여기는 부어 있고 그러면 환자분 말씀하신 그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상태에서 이렇게 넓은 뼈를 없앴으니까 여러분은 항상 정면만 생각하시잖아요. 여기 없어진 것만.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꺼지는 데는 이렇게 밑에서 자른 요 모습도 중요하지만 요면이 아니라 요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다음 뒤에서 CT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보면은 전진된 거 없어지고 여기 뼈가 없어지고 요 길이가 짧아졌죠.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가 짧아졌죠. 후진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후진은 웬만하면 저는 안 하는데 후진을 하셨어요. 근데 후진을 하면은 여기에 있던 요렇게 있던 살이 요 뼈가 없어지고 후진까지 되면요. 요만한 살이 다 일로 와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중턱이 생겨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요 CT를 가지고 만약에 얼굴 이제 피부 음영을 그려보면 수술 전에는 아마 요렇게 있었을 텐데 아마 지금 수술 후에는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요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옆에서 보면. 조금 과장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느낌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게다가 여기까지 볼륨이 없으니까 옆에서 보면 요렇게 꺼져 있는 느낌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일단 그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없어지고 뭐 하고. 근데 요것만 보면은 후진 잘 됐고 2차 각도 없이 아주 매끈하게 수술 잘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보면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부분의 볼륨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꺼졌다고 말한 데가 딱 여기거든요. 여기가 위에서 보면 이게 빡 튀어나왔다가 없어져요. 제가 다음 제 CT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런 부분이 없어지고 길이가 짧아지고 후진되고 하니까 아무리 매끈하게 잘라줘도 살이 울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똑같이 시옷절골하고 사각턱 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사각턱 많이 자르고 시옷절골하고 턱 여기 짧아지고 뭐 T절골하고 없어지면 여기는 꺼지고 여기는 늘어지고 여기는 꺼지고 요 모습이 특징적으로 제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원인이 여기는 교근이 땡겨대고 얘는 플라스티스마가 땡겨대고 얘는 입꼬리 내림근이 땡겨대니까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내려와서 요런 라인이 생긴다. 제가 그런 말씀 전에 드렸을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저한테 병원에 상담 오셨던 분의 CT예요.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여기 늘어져 있고 여기 꺼져 있고 이중턱 요렇게 보이죠. 요렇게. 이게 특징적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 뼈 보면은 제가 말한 대로 여기가 없어요. 잘라내니까. 근데 아까 보내주신 사진에서는 없었지만 요렇게 고개 숙여서 보면요. 굉장히 예쁘게 잘 잘라주셨죠. V자 갸름하게. 근데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 딱 올라가는. 그래서 턱이 짧고 얼굴이 동그란 분들, 이 환자분도 약간 그런 분이었는데 얼굴이 동그랗고 턱이 짧은 분들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꺼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본인 피부 두께랑 턱 길이랑 갸름한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수술을 한꺼번에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 자체는 잘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갸름하니 잘 해주셨잖아요. 여기도 보면 근데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보면 여기 뼈가 없는 거죠. 요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 밑에가 여기가 없는 것도 중요해요. 요 부분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여기는 영향을 조금 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재건 수술을 해보고 하면 이렇게 고개를 숙였을 때 보여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없어진 게 오히려 꺼지는 영향은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조금 보여드려야 될 거는 지금 요 모습이에요. 수술을 하고 나면 피부가 턱이 짧아지면서 늘어지면서 이러면은 요 피부가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요. 그리고 남는 살들이 이 방향으로 다 떨어지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중턱을 만들게 돼요. 이렇게. 이게 가장 흔히 보이는 옆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경우가 은근히 되게 많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왼쪽이 수술 전이고요. 오른쪽이 수술 후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보면 턱이 되게 길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턱이 되게 길죠. 여기가 이렇게 길어요. 또 약간 비대칭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을 턱 길이를 줄이면 이 턱 살이 밑으로 늘어져요. 그러면서 이중턱이 거의 와요. 그래서 턱이 긴 분들을 수술을 하면 대부분 턱 길이는 조금 짧아지는 데 반해서 이중턱이 와요. 그리고 또는 턱 길이가 줄인 만큼 안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가 작년 8월인가 수술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만큼 턱을 줄인 경우예요. 그래서 조금 길이가 줄어든 경우.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게 뼈로 보면 이렇게 삐뚤어지게 있던 뼈를 이렇게 길이를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턱 길이는 굉장히 많이 줄였죠. 근데 옆으로 봐서 보면요. 실제로 뼈 줄어든 길이 줄어든 걸 보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살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길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많이 줄였잖아요. 꽤나. 지금 대충 길이로 재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재면 대략 한 30mm 정도 되거든요. 31mm 정도. 그래서 턱 끝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23mm 정도 되면은 지금 한 6mm, 7mm, 8mm 정도 줄었잖아요. 대략 한 8mm 줄었다고 보고요. 그럼 그 정도 줄어들었으면은 여기 남는 살들이 굉장히 막 밑으로 늘어져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뼈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살들이 이렇게 밑으로 늘어져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이 늘어진 살 때문에 살이 늘어져서 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턱뼈를 많이 줄였는데 실제로는 안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근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턱 끝하고 이 하이오이드 본하고 연결하는 이런 근육이 있다고 했는데
뼈를 자르면서 이 근육 끄트머리를 이 앞으로 당겨 가지고 이 뼈에다 고정을 시켜 버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살이 약간 요 앞쪽으로 올라가면서 약간 턱 끝이 이렇게 전진되게 되고 여기 살까지 약간 이쪽 방향으로 당겨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수술 전이고 이게 수술 후인데 턱이 보면 조금 더 앞으로 나온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나가면 길이는 짧아 보이고 또 이렇게 되면서 근육이 당겨지니까 이중턱도 안 생기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면에서 보면 실제로 뼈 길이가 줄어들고 턱 길이도 줄어든 모습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거를 그냥 자르거나 뭐 티절거리니 뭐니 어쩌고 해서 그냥 내비두면 대부분 다 이중턱에 아까 보여드린 그런 모습으로 턱선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그 턱을 제가 근육을 당겨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 근육들이에요. 길이를 줄이겠다고 요만큼 뼈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 근육들이 갈 데가 없어서 늘어져요, 밑으로 이렇게. 그러면 요 지방층하고 같이 해서 여기가 늘어지면서 이중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끄트머리 근육을 뼈 앞쪽에다가 쭉 당겨 가지고 묶어 줘요. 그래도 고정을 시켜 버리면 이 이중턱이 예방되면서 턱이 오히려 약간 요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이 살이 늘어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쪼끔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턱뼈가 요만큼이 요렇게 잘라서 없어지고 나면 여기 있는 근육이 남아요. 그래서 요 근육을 앞으로 당기고 그러면 살이 요렇게 좀 나오면서 살이 늘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